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영록 변호사님하고 오 변호사님과 그 오 대표님은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건데요. 그래서 국회도 참고인에 맞게 예의를 갖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두 분을 추궁할 자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에서 참고인 진술이 모든 걸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동료의원에 대한 태도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어떻게 동료의원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아니요, 제가 원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최민희 의원님,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한 겁니까? 네, 동료의원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위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민희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동료의원에 대한 태도를 공개적인 이렇게 생방에다가 그런 식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문제의식을 동료 의원도 그 문제의식에 위원장님, 대해서 저 말하는 얘기를 데를 하는 자꾸 겁니다. 끼어드십니까? 제 말 끝나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참고인은 참고인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예의 바르게 지적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고인이 발언한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동료 의원의 태도를 그런 식으로 묻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증인도 아닙니다. 참고인이에요. 의사진행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고 받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민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의사진행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바뀌셔서.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조금 전에. 예. 조금 전에 약간의 그 의사진행 발언과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아닌 우리 그 조원진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최민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그 전에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에 대해서 참고인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참고인은 어쨌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모신 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예의를 갖춰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그냥 일괄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국회 활동할 때 특위 활동이든 청문회 활동이든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소환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면 위원장님께서 편하게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마치 동료 의원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인데도 그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해서 회의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생각하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성호 후보자가
각종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에 관해서, 지금 4.16년대에 박내군 씨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권위원장 후보로서는, 최근에 불법 시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내군 씨 같은 경우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는 구속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후보가 마땅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속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집회가 세월호 전 국민적인 슬픔과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과제를 남긴 세월호 참사의 일주일 추모 행사의 전 국민적으로 추모 집회입니다. 그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추모 집회를 주도한 거로 구속된 건 아니고요. 당시, 올해 4월 18일 집회만 해도 그때 당시에 폭력 사태로 인해서 부상당한 경찰관이 74명에 이르고, 파손된 경찰 차량 등이 71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반복적으로 집회 시위를 통해서,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소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무슨 마약 같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명예훼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돼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팩트는 좀 정리를 하고 가시죠.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구속된 건 아니죠? 예, 지금 예. 변호 의견서도 제가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명이 여러 가지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명예훼손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가 기소된 거고 영장 발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범죄 사실 여지를 보면 세월호 추모 집회가 상당히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박내군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날 집회 사전적 원천 봉쇄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예. 참고인의 생각에 바람직한 인권위원장 후보로서는 그런 구속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에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법원에 신중한 영장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그럼 경솔하게 영장 발부했겠어요? 국가인권에 그 정도 권고안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 국가인권위원회 같으면 이 경우에는 불구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불구속 재판은 헌법의 원칙입니다. 그 헌법의 원칙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국가인권에서 인권 보호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거듭되는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불구속으로 놔두고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계속 방조하는 것이 맞나요? 그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해야 될 태도인가요? 반복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이 다치든가 그다음에 버스가 훼손되는 부분은 박내군 씨가 배후에서 조정해서 저 차를 부셔라, 저 경찰관을 때려라 이렇게 지휘한 적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집회를 전국적으로 이런 집회를 하자는 4.16 연대가 어떤 집회를 이렇게 하자라고 전체적으로 기획했던 것 뿐이지 구체적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배후 조작하거나 공모하거나 이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도자다 이런 부분으로서 구속됐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내군 씨 같은 경우에 증거 없이 구속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의 인권위원장의 입장인가요? 증거 없이 구속됐다고 제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내국인을 상대로 이 RCS를 적용해서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는 지금 없죠. 예, 지금 증거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외국에 있는 소위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사람을 상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자면 빈라덴을 추적하는데 빈라덴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RCS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인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고요. 네. 지금 어떤 것을 여쭈시는지 미국의 사례를 지금 RCS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약 35개국의 97개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국인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요. RCS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는 현재 수단은 제가 보기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보위원회 있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외국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통비법이 적용되면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될 그러니까 절차적인 외국에 부분을 있는 거쳐야 외국인. 됩니다. 예.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미국 사례를 들으셨는데 FBI에서 RCS와 똑같은 이런 데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걸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네. 1분만.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모바일, 주로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는, 모바일의 소위 아날로그형 모바일에서 디지털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늦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디지털형으로 전환되는 게 늦었잖아요, 미국이요. 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그것이 미국 FBI나 CIA에서 테러 분자나 범죄자에 대한 소위 감청이 디지털 핸드폰에 대한 모바일에 대한 감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소위 아날로그형 모바일에서 디지털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훨씬 늦어졌다는 것은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성호 후보자가 각종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에 관해서 지금 4.16년도에 박내군 씨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권위원장 후보로서는 최근에 불법 시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내군 씨 같은 경우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는 구속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후보가 마땅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속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집회가 세월호 전 국민적인 슬픔과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과제를 남긴 세월호 참사의 일주일 추모 행사에 전 국민적으로 추모 집회입니다. 그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추모 집회를 주도한 거로 구속된 건 아니고요. 당시 올해 4월 18일 집회만 해도 그때 당시에 폭력 사태로 인해서 님께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그냥 일괄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국회 활동할 때 특위 활동이든 청문회 활동이든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소환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면 위원장님께서 편하게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마치 동료 의원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인데도 그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해서 회의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생각하는 아니요,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민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의사진행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바뀌셔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예. 아, 예. 말씀하세요. 네. 아, 예. 조금 전에 예. 조금 전에 약간의 그 의사진행 발언과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아닌 우리 그 조원진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최민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그 전에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에 대해서 참고인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참고인은 어쨌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모신 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예의를 갖춰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영록 변호사님하고 오 변호사님과 그 오 대표님은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건데요. 그래서 국회도 참고인에 맞게 예의를 갖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두 분을 추궁할 자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에서 참고인 진술이 모든 걸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동료의원에 대한 태도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어떻게 동료의원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아니요, 제가 무슨 원성을 태도를, 높인 것도 아니고. 최민희 의원님,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한 겁니까? 동료의원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위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민희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동료원에 대한 태도를 공개적인 이렇게 생방에다가 그런 식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문제의식을 동료 의원도 그 문제의식에 위원장님 대해서 저 말하는 얘기를 대로 하는 자꾸 겁니다. 끼어드십니까? 제 말 끝나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참고인은 참고인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예의 바르게 지적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고인이 발언한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동료 의원의 태도를 그런 식으로 묻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민희 증인도 의원님. 아닙니다. 참고인이에요. 의사진행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고 받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